10시에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잠시 내려놓고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됐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간밤 미국장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목됐었던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경기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금리 인상을 장기간 해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지난달보다 감소했지만 전망치보다 웃돌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장의 소폭의 상승세 나타났고 그 전에 마감된 유럽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한 차례 크게 털썩 주저앉았다가 간밤에는 다시 한번 1에서 2%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 장 목요일장 오늘 현재 시간 1% 이상의 양대지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현재 2320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23%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7천억 원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대로 상승하면서 230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장중에 2307선 소폭 시가보다 내려섰다가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장중에 기록했는데요. 조금 전에 10시 구간 앞두고서 2326선에 고가를 마련한 이후에 2320선에 대한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8.29포인트가 상승하며 232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개인의 매수세가 양대 시장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장중에 유가증권 시장 개인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 변화 속에서 현재 외국인은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751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680억 원어치 매도하면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합니다. 기관 쪽에서 는 하루 만에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이틀째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73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 현재 IT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와 금융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현재 75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1.18%가 상승하면서 753.41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88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시죠. 0.85% 상승하면서 750선의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 부근의 저가를 형성했고요. 장중에 757선까지 상승 탄력을 키웠다가 현재는 그 중간 정도의 움직임 753.54포인트 선 9포인트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 쪽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틀째 순매수 646억 원어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매도합니다. 494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 기관 쪽에서는 사흘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137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의 특징 첫 번째, 2분기 실적 시즌 개막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분기 실적 시즌 개막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증권사 컨센서스를 조금 밑도는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그래도 글로벌 악재 대비해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 발표되면서 지난해보다 20.9%, 11.4% 증가했다고 잠정치를 공시했는데요.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매출액은 2천억 원, 영업이익은 7천억 원가량 좀 모자랐습니다. 2분기 매출은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를 기록했고요. 반도체가 선방했고 환율 효과가 있으면서 이렇게 선방한 실적이 나왔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55,700원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2.84%가 오른 5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LG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 앞두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9% 오른 94,9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은 하반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의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62%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에 따라서 신제품 효과로 하반기 실적 좋을 것이라는 분석. 현재 주가는 0.87%가 오르면서 34만 7천 원 선의 주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입니다. 현재 주가 3%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죠.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전지 소재 매출액이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 증권사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삽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과 중국의 수요 부진에 따라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 밖에 전지 소재 같은 첨단 소재 매출 긍정적이고요. 성장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사업으로 백신과 필러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LG화학의 주가 52만 2천 원 선에 3%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도 배터리 셀 기업들 가운데서 2분기 실적 주목되고 있고요. 성장 기대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 넘게 오르며 53만 4천 원 선에 주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도입하게 되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채택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삼성 SDI의 실적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의 상승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반면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과 수요 부진에 따라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현재 0.65% 하락하면서 15,2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효성 TNC, 포스코홀딩스, 금호석유 나란히 0.3에서 0.6% 제한된 하락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동국제강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다는 소식, 원자력 관련주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유럽의회가 EU 텍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EU 이사회가 이것을 승인하게 된다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는 체코 등의 동유럽 쪽에 원전에 대한 수출길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어제 우리 정부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원전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3.4% 상승하며 18,0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럽 원전 안전 국제표준 인증까지 획득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늘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G2파워 굉장히 강했었는데 음봉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4% 넘는 상승, HRS, BHI, 한신기계, 우진, 그리고 한전기술과 보성파워텍이 3%에서 6%까지 오르는데요. 한전기술의 시세가 현재 6%까지 급등하면서 68,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세 번째 특징, 코로나19 재유행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오늘 나온 수치를 보시면 18,511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저점을 찍은 이후에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다시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코로나 4차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어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시안이 미니 봉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상하이는 집단 검사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 여름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세가 또 이어지면서 다시 공급망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굉장히 좋죠. 14% 넘게 급등하면서 13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재유행하게 된다면 초기 감기약인 콜대원이 또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원제약이 2% 넘게 오른 16,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주의 상승 시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젠텍이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시젠의 7%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PCL, SD바이오센서 2%에서 4% 오르고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진 매트릭스
10% 넘게 상승하면서 8,200원대 돌파하고 있는데요. 진 매트릭스는 PCR 기반의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추가적인 급등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의 주가 현재 8,180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연일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모습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 확산세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 경기 침체의 프라이싱, 경기 침체의 가격 반영은 이미 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여기에서 베어마켓 랠리라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뉴스를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인 악재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반영됐던 측면에 따라서 가격의 매력을 보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7월장 구간인데요. 자, 오늘 시장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병재 부지점장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IT와 운송장비 같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대형주, 전차군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뭐라고 딱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오늘장 IT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물가 안정 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7월에는 그에 따라서 0.75% 정도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도 90% 이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맹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좀 반등으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 방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요. 예, 물가 잡히지 않으면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를 더 오랫동안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물가 정말 급선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챙겨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개막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대형주들의 움직임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74조 원 정도 기록했고요. 오늘 그에 따라서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신기록 경신은 좀 실패를 했다라는 의견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밑도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주가의 반등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덩치는 크지만 그동안 내렸던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은 약한 반등이지 않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주춤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미 선반영해서 내렸던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주가가 좀 빨간불로 화답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는 중에 좀 재미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효성 TN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도 연말 하반기 정도에 굉장히 핫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스판덱스 관련해서 이제 수익성이 좀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스판덱스가 중국의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종목 거의 90만 원대 하다가 30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지금의 월봉상의 차트 본다라면은 장기적인 그림 자체는 아직 약세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흘러내릴 수 있으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 매입은 좀 자제하는 스탠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잘 챙겨보면서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원전주 보겠습니다. 녹색 분류체계 EU 의회에서 일단 원전을 포함시켰고요. 이사회 승인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원전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EU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전주가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EU 텍소노미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원전 녹색 에너지 분류를 했을 때 어쨌든 680조 정도의 추가 투자가 나타나야 되는 이런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와 원전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신기계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3.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뉴스 대비해서 약해진 이런 내용이고요. 오히려 이것을 좀 더 넘어서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U 텍소노미는 그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로서 활동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차트상에서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멘텀이나 재료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신기계도 3% 가까이 상승 중인데 전체적인 중장기 추세는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고르실 때는 테마성에서는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 대형주 종목으로 좀 승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도 11조 정도 수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압축해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두산 에너빌리티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포인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재확산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또 재감염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 움직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4차 접종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6주 만에 거의 최고치를 다시 또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좀 진단키트주인 CGN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행 지원책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을 좀 연기하는 내용을 좀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백신에 대한 피로감이 높았는데 4차 접종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국민들 좀 거부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 아마 평균적으로 다시금 또 10만 명대로 올라오는 이런 내용도 좀 예상하고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덩치 큰 종목, 사이즈 큰 종목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총도 10조를 다시 회복을 한 이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우려가 계속 된다라면 좋지는 않겠지만은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상 코로나가 좀 더 재확산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전고점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연속성이 한 2, 3일 정도 됐으면 충분히 저는 선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또 다시 한번 사료주도 움직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 여전한데요. 오늘 관심주로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SPC 3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포켓몬빵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포켓몬빵 같은 경우는 1,500만 개 이상 팔렸고요. 단순 매출액만 1분기에 놓고 보더라도 2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목이 좀 묶이다 보니까 좀 실적적인 면에서도 탄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오프닝과 함께 휴게소 매출은 이제 비이익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7천억 돌파를 했다는 것을 본다면은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켓몬빵 요즘 새로 나와서 그렇게 불티나게 팔릴 때 저는 진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요. 나오자마자 다 팔리죠.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좀 서프라이즈 할지 가격 목표가는 얼마 정도까지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미리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이평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주가의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처럼 중장기 이평선에서는 지지선을 이제 만들어 갔기 때문에 단단한 이제 바닥이 좀 다져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 자체는 뭐 사실상은 높게 잡아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9만 원 이상, 뭐 9만 2, 3천 원대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으로 1차 목표가는 9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C 삼립 전략 세워봤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